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쟁검다리 교두보 시즌3 MC 김재원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0조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성장을 이끌었던 것은 당연히 반도체였는데요.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 그리고 증시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섹터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견제 속에서 첨단 장비나 수출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중국 나름대로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커브길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반도체 날아오를 준비 중이라는 제목의 리포트 같이 살펴보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두보 시즌3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중국의 경제는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향후 성장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 소비의 빠른 회복 기대감은 제한적이지만 중국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크지 않고요. 향후 제조업 중심의 성장 가능성이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생각보다 적극적인 부양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연 가계 소비 부양을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자, 이것을 중국의 재정 지출의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2020년 GDP의 약 30%까지 상승하면서 경제 성장의 핵심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3기에 들어서면서 이 부동산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인식이 됨에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경제 구조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부채 리스크, 코로나, 대중무역 제재 등 내외부적인 요인들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되고 중국 국민들의 실질적인 자산이 감소되면서 가계 소비 패턴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추세 이상의 가계 소비 위축 및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서 대내외 안정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가계 지원안을 발표하기도 했죠. 자, 문제는 정부의 지원책이 가계 소비를 끌어올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지금과 같이 내수의 성장세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요, 5%로 제시를 했단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당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성장 동력, 바로 제조업. 그중에서도 반도체를 꼽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지금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광범위하게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중국의 입장에서는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산업펀드 등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풍부한 내수 소비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삼으면서 풍부한 인재와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력 귀환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커브길 전략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글로벌 최대 수준의 소비 시장인데요. 가전, 휴대폰, 전기차 등의 자국의 중국 브랜드들의 점유율이 지배적입니다. 내수에서의 국내산 IT 제품의 점유율이 늘어날수록 반도체 자금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자, 중요한 건 중국의 반도체 수준이 어느 정도로 올라와 있는지겠죠. 작년 8월에 화웨이의 메이트 60 시리즈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제품에는 기린 9000S 칩셋이 탑재가 됐고요. 칩셋은 7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사실 7나노 최신 칩셋들에 비해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뒤처져 있기는 하지만요. 중국 시장에서는 애국주의 소비 열풍과 기술적인 성과에 힘입어서 2024년 이후로 스마트폰 부분에서 큰 실적을 이루면서 애플의 점유율을 오히려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YMTC는 2016년에 설립된 중국의 신생 반도체 업체인데요.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라서 적층 경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YMTC는 미국의 블랙리스트에도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비슷한 시기에 200단이 넘는 232단 3D 낸드의 대량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물론 지금 300단대 제품 양산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요.
이 부품이라든지 장비 조달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요. 하반기 목표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사가 중국 탐방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HBM과 관련해서 최근 장비 입고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기 인프라 투자가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는 AI 반도체의 효율을 높이려면 그 근처에 고성능 니어 메모리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 니어 메모리 반도체 제품은 HBM, GDDR 등이죠. 화웨이는 미국의 규제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이저 HBM 업체 제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중국의 D램 공정은 25에서 17나노미터로 국내 주요 업체들의 1알파와 1베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 메모리 업체들은 인공지능 반도체에 주로 쓰이고 있는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인 HBM2 이상의 제품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기업들이 2016년에 양산에 성공한 것을 고려하면 약 10년 정도의 기술 격차는 존재는 하지만요. 중국의 AI 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 의지에 따라 화웨이를 필두로 한 현지 기업들이 미국의 규제를 극복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HBM2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EDA나 포토 장비에서도 국산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후공정 분야는요. 2025년 2배 이상의 생산 능력 확대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후공정 업체들은 선진 제품의 장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전이 약간은 더딘 상황이긴 하지만요. 중국의 패키징은 HBM3E 수준까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은 초기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일구었던 한국의 문화와 지금은 좀 비슷해 보였는데요. 머지않은 시기 중국은 자체적인 기술을 통해서 AI 산업을 성장시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뉴스 기사에서는 주로 이제 한국의 국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반도체 어디까지 왔는지 같이 교두부에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